오늘은 착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써라, 그걸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우리는 자기의 치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실존, 그러니까 아픈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글쓰기를 하는 사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써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시나 소설이나 희곡들은 시장에 나서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치마를 입히고 위에다가 외투를 입히거나 목도리를 하거나, 그리고 소도구와 장치를 마련하여 꾸밉니다.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머리에 장식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특이한 저고리와 치마와 바지와 구두와 모자와 지팡이와 파이프를 가지고 나섭니다. 성형수술도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합니다. 분장도 하고요. 색안경을 끼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거나 반지나 팔찌를 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소도구와 장치로서 운유적으로 어떤 뜻인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나 소설이나 희곡을 쓸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가는 대로 쓰는 수필은 자기의 영혼에 기껏 소복만을 걸치고 화장하지 않는 맨얼굴을 그대로 한 채 거리로 나섭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알몸 영혼 그대로 거리에 나서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방이 비쳐 보이기도 하고 비쩍 마른 갈비뼈나 비대한 살집이 드러나기도 하고 수염이 너풀거리기도 합니다. 수필은, 에세이는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심지어는 슬픈 실수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보스럽게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치부 노출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수필의 옷은 말하자면 천사의 옷처럼 바느질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옷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은 가난한 무소유의 마음이 진술하는 진솔함입니다. 진솔함은 문화, 공의 세계 그 자체입니다. 우리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아주머니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사진 작가는 한쪽 유방을 암 때문에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전람회장에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보니까 자기의 양쪽 가슴만을 그대로 찍은 사진을 그렇게 내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작가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경악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쓴 수필을 예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 아침 일찍이 어머니는 긴 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장애를 갔습니다. 중학생인 나를 앞세운 채 10월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기물을 팔아 내 등록금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시꺼먼 구름장들이 덮어 있었습니다. 금방 한박 눈송이를 쏟아 놓을 것 같았습니다. 장바닥에 기물을 펼쳐 놓았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그것을 팔아 넘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마른 김은 눈비를 맞으면 망치게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심때가 가까웠을 때 한 상인에게 통사정을 하여 김을 넘겼습니다. 등록금과 차비를 내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나서 어머니 주머니에 얼마쯤의 푼돈이 남았을까? 그 푼돈은 가용으로 써야 할 터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나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장흥행 버스에 올라야 하고 어머니는 고향집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점심을 먹여 보내려고 한 팥죽 가게 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팥죽 한 그릇만 주시오. 주인이 팥죽 한 사발과 신건지 한 종지기를 탁자에 놓아 주었습니다. 차시간 늦었다. 얼른 먹어라. 어머니는 나에게 재촉하면서 주인에게 숟가락 하나를 더 달라고 하더니 신건지 국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 때문에 속이 불편하다면서. 나는 어머니의 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배가 고프지만 아들한테만 먹이고 그냥 굶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잡수시오. 내가 말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젓고 신건지 국을 한 종지기 더 달라고 해서 마시고 또다시 한 종지기 더 달라고 해서 마셨습니다. 나는 혼자서 팥죽을 먹었습니다. 한데 그 팥죽 덩어리가 스펀지처럼 퍼석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속이 불편해서 팥죽을 먹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나에게 말하면서 팥죽집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돈이 좀 넉넉하면 돼지고기 국이나 좀 사서 먹여보낼 것인데. 샵으로 가자 버스가 출발하려 했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제때 밥 잘 지어 먹으라고 당부의 말을 하고 나서 목에 두른 수건을 풀더니 한 자락을 머리에 쓰고 다른 한 자락을 목에 힘껏 감아 조였습니다. 한박꽃 같은 눈송이들이 봄날 벚꽃 잎들처럼 휘날렸습니다. 출발하는 버스 창밖으로 눈보라 헤치며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그 어머니는 90세이고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있는데 눈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내 머릿속에 흰 목수건을 머리에 쓰고 6km의 눈보라길을 걸어가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제의 일이냥 떠오르곤 한다. 이것은 한겨울에 신건지 국만 마시던 어머니라는 제 글의 전문입니다. 이것은 제 일생에서 부끄러운 우리 어머니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강연을 할 때도 가끔 이 이야기를 동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서 진술함으로써 그 자기의 실존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의 감동을 일으켜내야 좋은 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솔직 담백한 그 이야기를 착하게 진술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얘기한 착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써라. 이 강의가 여러분들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